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수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세에 그쳤는데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여파 속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주요 종목들이 좀 밀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 우리장과 함께 동일한 흐름은 반도체 쪽이 좋지 못하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지속성 여부 살펴봐야 되겠고요. 반도체 쪽에서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좀 담아볼 종목은 없을 것인지 이 시기를 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어제장 복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 넘겨보겠습니다. 양지수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요즘 장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수급 로테이션이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수급이 확 쏠리는 업종군이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하루는 초전도체였다가 하루는 코로나였다가 그 다음날 제약바이오, 그리고 나서 어제는 바로 중국 관련한 소비재 쪽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제목을 하오하오로 꼽아봤는데요. 좋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스였죠. 그렇지만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이슈가요. 그러면서 어제 올라갔던 섹터들 보시면 면세, 카지노, 화장품, 유통, 건강기능, 보톡스, 여행항공 전부 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였고요. 그 외에 좀 오름권에서 눈에 띈 것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천연가스의 강세 영향 속에 도시가스 쪽이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 네버다이 에코프로는 어제 또 3% 넘게 올라줬고요. 반도체 쪽이 꽤 내렸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탄력을 잃자마자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테크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I 쪽이 하락하자 국내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너나 없는 반도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조금 좋지 못했던, 예상보다 더 나빴던 쪽의 낙폭이 컸는데요. 원익 IPS가 대표적입니다. 어제 10% 빠졌고요. 오버행 이슈 있었던 HPSP도 어제 9% 하락이었죠. PSK홀딩스, SNS텍, 공정 가릴 것 없이 거의 다 밀려났던 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ETF들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나마 바이오 쪽은 그래도 수급의 지속성이 이어집니다. 지수가 약할 때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바이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셀트리온 그룹 3사 강세였는데 잠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소비재 그리고 바이오 쪽 일부를 제외하고선 대다수의 섹터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조선이나 로봇이나 반도체 전반적인 하락이 나타났죠. 여전히 시장은 실적에 조금 정직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이 어제 호실적 내놓고 13% 뛰었고요. 파라다이스도 좋은 실적과 또 리오프닝 이슈가 맞밀리면서 어제 18% 급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익 IPS 그 전날 시간 외에서 실적 더 부진하게 내놓으면서 어제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장 복귀였고요.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중국 관련한 소비재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살짝 언급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세 보시죠. 올라간 테마, 상승권역이 전부 다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이었고요. 종목들도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토니모리 상한가 같고요. 화장품 쪽에서 보시면 상한가 간 종목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에 얼마나 목말랐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다수의 목소리가 2018년부터 우하향하던 종목들이 이제서야 올라온 거다. 절대적 가격으로 보면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는 분명히 큰 재료다라고도 얘기하죠. 어제 그 전날 하락했던 중소형 화장품 하루 만에 회복을 했고요. 코스맥스 쪽이 이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화장품 섹터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고요. 어제 코스맥스도 강했죠. 그렇게 무거웠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까지 대형 화장품사까지 어제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 백화점 쪽도 눈에 띄는데 현대백화점이 15% 올랐죠.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 개별로 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MZ세대들은 더 현대 가서 이제 인증샷을 많이 남긴다라고 합니다. 나름의 트렌드라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조금 더 다른 백화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더 좋았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이렇게 중국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어제 전해드린 대로 중국이 돌아오면 영향권에 들어갈 섹터와 종목군은 이렇습니다. 살펴드렸었죠. 요게 기타 쪽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그동안도 강했었기 때문에 어제장의 탄력도는 낮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분명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넘겨보시죠. 시간 외에서도 화장품주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고요. 여행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요즘에 정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한국공항과 텔레칩스, YG플러스가 어제 시간의 실적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시간 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이게 또 장중에 연동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리오프닝 할 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혹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쇼핑과 유흥 쪽이죠. 면세 화장품, 카지노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에 가서 이제 무언가를 사기보다는 과거 대비해서 뭔가 경험하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하는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본다면 덕질 관광, 우리 아티스트들이 어디에 갔었다더라 하는 곳을 투어하는 관광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엔터사 앞에서 뭐 굿즈를 산다던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엔터도 관심권역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의료 관광입니다. K 의료 관광 굉장히 유명하죠. 뷰티 여행족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한국에 병원에 와서 이제 성형 혹은 각종 시술을 받았던 비중을 보면 미국인들이 압도적인 1위 같지만 중국이 바짝 쫓아갑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1년 사이에 한국에 와서 의료 관광을 했던 일본인이 5.6배 정도로 폭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소비했던 성형 비용이 1년 사이에 25배가 늘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의료 관광은 장기 체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큰 사업이고요. 의료 관광을 받고 돌아간 대다수의 관광인들의 소감이 신비로웠다. 그리고 시술 능력이 안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내과, 성형, 피부과, 시술, 건강검진, 탈모 시술, 한국에 와서 하는 의료 품목이 꽤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시술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제품을 만드는 쪽들이 좀 더 장기적 관점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보톡스나 필러 혹은 리프팅 실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되겠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톡스 쪽은 우리 다 알다시피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등이 될 것 같고요. 리프팅 피부 쪽에서는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 리서치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적도 안정적이고 주가도 꽤 좋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비올 실적 내놓고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이 약간의 탄력 둔화되는 세론의 느낌이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등의 종목들 꾸준히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이 나오네요. 저희 시간에도 전략은 많이 세웠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톡스 쪽이 실적 열어봤더니 다들 괜찮습니다. 평가들이 나쁘지 않고 어제장도 올라줬죠. 하지만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슈가 있었던 만큼 메디톡스로 좀 쏠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보톡스 내에서 좀 지금도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하게 됐죠. 의료 관광이라고 떠올려 봤을 때 사실 중국에서 하면 되잖아, 보톡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의 심리는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도 하지
하지만 한국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 의사 실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인의 아버지가 한국의 의사들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한국에서 의료 관광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두시고요. 넘겨보시죠. 자, 그리고 CPI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처럼 CPI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금 또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CPI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예상은 3.3 정도였고요. 그런데 3.2로 헤드라인 수치가 나왔고 코어 CPI도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죠. 지난달 발표치보다는 3%에서 3.2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정점을 기록하고 7월경부터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수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어찌됐건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장 전에 나오고 일단 출발은 좋았었던 뉴욕장이었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근원 물가가 높다라는 거고요. 7월부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달 CPI가 부담되는 시점입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야별로 봤을 때 주거비를 제외하고 대체로 물가가 완화된 것은 반갑습니다. 외식, 가솔린, 전기, 신차, 중고차, 의복, 의료비까지 모두 다 지난달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연료유 쪽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PI는 어찌됐건 시장에 우호적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원샷으로 뉴욕장 분위기 보시죠. 자, 출발은 CPI에 환호하며 올라갔습니다. 마침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보다 많이 됐어요. 그 말은 고용시장의 강화가 조금 꺾였다라는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물가는 잡히고 고용도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 긴축이 고강도로 안 오겠어? 라는 초점이 맞춘 거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투자 제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됐고 메리 데일리 총재가 물가 높다, 연준이 할 일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시장의 탄력을 꺾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나스닥이 1.6% 정도 올랐다가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네요. 중국의 첨단 산업 투자 제한 이슈로 그 전날도 그리고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연일 하락이 있었고요. 중국의 단체 여행 재개에 미국도 들어갔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명품이나 여행, 리조트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나름 양호했다라는 평가이고요. 광고 없는 구독자 10월부터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한 점도 영향을 줬죠. 디즈니가 올라가면서 다른 OTT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알리바바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중국 경기 우려감이 상당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조금 생기려나? 라는 기대감도 살짝 키워줬죠. 알리바바 올라가면서 진둥닷컴, 바이두 등도 같이 강세 나타냈고요. 눈에 띄는 건 GM과 포드입니다. 테슬라는 비교적 양호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GM 포드가 4에서 5%로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노조 협상이 시작됐는데 4년 계약으로 최소 40%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 속에 GM 포드가 다소 크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맵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여행주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했고요. 호텔 관련한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죠. 여행과 이 디즈니 포함한 OTT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이 없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쪽 GM포드가 다소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쪽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로 여전히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게 되겠죠. 우리 장에 조금 연결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요. 리오프닝 쪽으로만 계속 시장에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뉴욕장의 분위기였고요. 산업뉴스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내놨는데 실적은 뭐 그럭저럭이었는데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비만 당뇨 쪽에 관심을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다만 비만 당뇨 관련주들은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적인 부담이 조금 느껴지죠. 대웅제약에서도 당뇨 신약인 엠블로가 4대 국내 종합병원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40여 개 은행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보톡스 이슈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관심을 받게 될지 체크하시고 오늘 아침에 드디어 소식이 나왔죠. MSCI 8월 리뷰, 편입된 종목은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엔터고요. 편출된 종목은 CJ와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슈 중에 일정 하나 제외했고요. 오늘 일본 휴장에 들어갑니다. 지표로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데이터 밤에 나올 거고요. 실적은 오늘 JYP엔터 등 나올 건데 오늘 이 편입 이슈와 함께 실적 이슈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장중에 어떻게 주가 반응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된다라는 이슈도 있으니까요. 생활 이슈 속으로 하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내용 들여다봤고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주신다고요?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8월 들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죠. 특히 2차전지 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이 바이오주가 8월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차기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장에서의 먼저 흐름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는 2%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도 이 업종들이 특히나 강한 이유는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8월 들어서 흐름이 좋기 때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가까이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7% 이상, SK 바이오팜은 22%나 올라갔습니다. HLB가 소폭의 약세를 8월 들어서 보인 거 제외하고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8월 들어서 이렇게 이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이유 보겠습니다. 먼저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7,336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이 투자 주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 물량을 던진 건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속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9억 원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니아, 메지온 등등이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주가 상승이 더 견고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8일에 미국에서 일라일릴리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지금 국내에서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도 바이오주 동반 강세를 견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내의 훈풍으로 불어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확인했듯이 국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수급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역시나 쏠림 완화 덕분에 시장에 자금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급 관점에서 지금 기대치가 살아있는 업종은 헬스케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시장은 수급의 순환매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의 호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수한 데이터 발표 그리고 기술 거래 활성화, 실적 개선 등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바이오주가 앞으로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 창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 5,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렇게 잘 나오면서 이익률이 40% 정도 됐었고요. 장기 대규모 물량 수주 그리고 1에서 3공장의 완전 가동 덕분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나 늘어났습니다. 종근당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40%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미약품도 역시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췄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타격이 생각보다 덜할 수 있고요. 이를 상쇄할 만한 모멘텀들, 뭔가 재료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관련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강한 모습 나타냈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앞서 교보증권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기다려지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수의 좀 시밀러 제품의 승인 대기 같은 기대 요인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올해죠. 올해 10월에 램시마 SC의 미국 승인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스텔라라의 미국과 유럽의 승인, 3분기에는 악템라의 미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8월 10일 대비해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23%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내년부터 해서 기다릴 만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되겠죠. 벌써 이 3사 합병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재공시가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14일이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그룹주들이 이틀 동안 아무래도 이 이슈 때문에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6% 내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 그룹 3사의 합병 절차 돌입에 따라서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다른 바이오주까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에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거래 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까지 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셀트리온이 4차례에 걸쳐서 약 2천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사들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 이외에도 인수합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합병에 관한 이슈 때문에 그룹주가 이 거래를 연속으로 잘 갔던 만큼 이들의 훈풍이 바이오주의 지속적인 상승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향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자세히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금요일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간 한 주간의 전략들을 다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매달 CPI는 진만쌤과 함께하고 있는 기분인데 이제는 CPI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번 데이터 보면 지난달 3%에서 이번에 3.2 정도로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예상보다 낮은 수치라 시장은 큰 반응이 없네요.
네, 사실 이제 CPI가 예전에는 막 정말로 이제 등락폭이 정말 심했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큰 영향보다는 이제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번에 같은 경우 차라리 이제 다행인 거는 3.2로 나왔지 3.4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사실 빅테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었었기 때문에 이게 하락에 불을 지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봐 어제 조금 걱정 어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컨센서스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약간 이제 좀 충족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을 막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제 그저께의 흐름, 즉 이제 지수를 드라이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들의 유입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테마성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시장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금에 비해서 좀 이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오늘 정말로 나스닥이 1.5% 2% 올라서 오늘 시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다면 저는 오늘 오전에 주식을 많이 파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애매하게 올라서 하락 부분들을 만회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갭상승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유입들이 많이 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의 코멘트를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아까 이제 살짝 이따도 조금 다를 거긴 하지만 MSCI 지수 편입이 들어오는데 이제 또 지수를 움직일 수 있으면 에코프로가 또 편입이 됨으로써 이제 재료 소멸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부터 빠지기 시작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사실 큰 이제 어떤 액션들을 취하기보다는 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섹터죠. 이제 중국 관련주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시세가 오전에는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후에는 살짝 힘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심심하게 시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막 이제 중구난방 테마 이것저것 하시기보다는 기왕 만약에 오늘 매매를 좀 해보시려고 하면 어제 시세가 많이 나오고 기간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전략은 다시 조금 더 짜보도록 하겠고요. 문득 고민되는 섹터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쏠림을 이제 보여주는데 계속 이제 그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게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중국 규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가 어제 중소형주 낙폭이 상당했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네, 사실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어닝 쇼크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주가가 하단부에서 이제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기대감이 정말로 극대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워낙 또 이제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좀 출회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부담이 좀 된다. 2차 전지의 대안으로 반도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려면 한 번 정도 크게 하락하고 그 이후에 다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건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주도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반도체는 2차 전지의 대안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신고가를 다시 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워는 부족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AI 관련 이제 모멘텀이 더 타고 실적마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반도체가 좀 질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엔비디아마저 꺾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각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하단부 지지 라인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좀 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때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일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오전이나 오후 정도에 매수를 해보시면서 기술적 반등도 노려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반도체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공략은 가능한 자리지만 지금은 아직은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좀 시간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요? 아이고. 다다음 주입니다. 23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이제 그 주 다음 날이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도체나 AI 쪽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그 전후로 저희가 또 전략 뒷맛생각 같이 챙길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수정 앵커가 살펴줬었던 셀트리온 그룹주 들여다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수가 약할 때 좀 지지해주는 역할이 있고 8월에 또 바이오 쪽 모멘텀이 많습니다. 어제 또 바이오 ETF 상장 소식도 하나 있었고요.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 앞단에 세우고 계속 좋게 봐야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먼저 코멘트 드리면 일단 지수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부담 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분명히 추가 상승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합병 이슈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많이 막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액션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자체도 사실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소각까지 있어야지만 주주 환원책이고요. 사실 자사주를 무기로 뭐 여러 가지 M&A라든지 기타 뭐 이제 뭐 우호표를 얻기 위한 액션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 이슈가 주가 상승을 막았던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제로 봐야 되는 셀트리온의 매력 구간들을 조금 이제 이탈하는 그런 구간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다음 주였죠. 다음 주 이제 제가 어제 체크를 했을 때 7월 13일이나 12일이나 이제 그때 단독 보도가 나와서 재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 혹은 이번 주 주말 혹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8월 14일. 네.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사실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관련해서 합병 이슈로 인해서 단기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15% 이상의 괴랄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매도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고 이어서 갭이 없는 기술적 구간이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셀트리온의 매력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단기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상승은 부담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봤었을 때 뭐 3사 합병이라고 많이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간의 합병보다는 사실 셀트리온 제약 쪽이 워낙 지금 이제 합병하기 어려운 지금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에 이제 두 사가 합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자금이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런 이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 쪽에서 의외도 단기 상승, 이제 수급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빠지게 되니까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3사 합병 혹은 2사 합병이 되게 될 경우에 주가 상승력은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주가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요즘 뭐 사실 바이오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 지지부진한 게 사실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기 악재가 호재로 전환되는 시점이 합병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3사 내에서는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얘기가 나온 김에요.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잘 가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인벤티지랩은 어제 시간외에서 하락한 걸 봤습니다.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영향이 있는데 이런 쪽에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근데 시세는 또 좀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좀 가벼운 종목과 이제 그런 무거운 종목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여전히 이제 한번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끝을 측정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는 종목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안 가는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받아서 안 가는 종목이 많은데 저는 요즘 이제 조금 보고 있는 게 시총이 딱 1조를 달성할 때가 되게 이제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사실 펩트론도 이제 시총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조에 달성하는 순간 1조에서 1조 5천억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3조 이상의 그런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많이 되면서 1조, 2조 즉 조 단위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7,800억. 그럼 딱 1조를 딱 그래서 목표를 1조로 딱 잡으시면서 지금은 주가 상승률이 최근에 제가 밀고 있긴 하지만 주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올랐다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시가총액이 1조 정도는 한 번 정도
부담 없이 올리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드리면서 시총이 얼마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시총 1조 정도로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기준점을 하나 받은 느낌입니다. 펩트론을 비롯해서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전략도 같이 챙겨봤습니다. 자, 리오프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 어제 사실 진만쌤과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 가운데 면세 쪽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주신 종목들 뭐 시장 흐름 타고 굉장히 잘 갔습니다. 갖고 있는 어제 말씀하셨던 면세 AS 먼저 하고 다음 이제 미용 의료기기 보톡스로 넘어갈게요. 네, 바닥권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찍혀서 만약에 어제 이제 단기 상승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으면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 또 약간 물음표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저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됐다라는 건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고려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제 호텔신라랑 글로벌 텍스프리였죠? 네, 두 종목 이제 코멘트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지금 딱 나오는데 기관이 60만 주, 이제 외국인들이 8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 오늘이 정말 이제 지수가 좋아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수급을 받겠구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막 오늘 또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돈이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지금 리오프닝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단독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에 조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맞춰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빗장을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가고 오고 가는 그런 액션들이 조금 이제 있어야지만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들이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주도 섹터로 삼기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면세 관련주들 흐름 오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사실 리오프닝 쪽에 많이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었고 매번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 공매도 상위 종목 롯데관광개발이 올라갔었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련해서 이제 매번 이제 주가 상승이 꺾였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쇼커버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어제 정말 시세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살펴볼게요. 미용 의료기기 라고 한다면 피부 미용 시술 쪽이라던가 혹은 보톡스라던가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사실 진마센과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좀 오래전에 얘기를 주셨었는데 5월 달이었단 말이죠. 지금 한 최고가 기준 40% 수익, 원택도 124%, 클래시스, 이루다 이런 쪽 뷰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셨었네요. 종목을 보니까. 네. 이런 쪽에 신경 좀 쓰시나요? 사실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프다 그러고 이제 리주당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프다고 해가지고 눈물이 쏙 난다던데요. 네, 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저도 겁쟁이라. 네, 수정 앵커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수정 앵커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해보진 않지만 주변에 이제 관리할 나이가 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좀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중국 이제 빗장이 풀렸을 때 왜 이쪽이 평가받기 좋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관련된 시술을 받기에는 비싸고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미용 시술을 하러 한국 쪽에 넘어오는 이제 그 미용 목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워낙 이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호황인데 여기서 재료를 들이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워낙 이제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삼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상방이 막힌 여러 가지 사실 지금 만약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미용 의료기기는 저는 이제 매도 쪽의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려고 했는데 들이부은 거예요. 재료를 들이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파마 리서치 혹은 이제 클래시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시총이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주고 있는데 사실 보시면 호가도 얇고 그래가지고 매도하기도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일단 사보도 좋을 것 같다. 오늘 당장이라도 늦었지만 사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3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섹터 자체가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 또 패시브 장부요.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바이오 ETF처럼 이제 화장품 ETF 혹은 이제 리오프닝 ETF 같은 요즘 이제 최근에 트렌드상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는 경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또 시총 자체가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그런 이제 좀 대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섹터의 상승세까지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파마 리서치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추가 상승률을 가져가기에 가장 좋은 게 파마 리서치다라고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보톡스 관련된 코멘트 이제 드리다라고 하면은 보톡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한 달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균주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서열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대장주 가야죠. 메디톡스가 이제 사실 워낙 한 주 한 주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메디톡스 대장주 보시면서 가벼운 종목은 제테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로는 메디톡스 보시면서 지금은 뭘 잡아도 늦지 않았다. 조금 더 달리는 말에 보톡스. 좀 이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와 메디톡스 그리고 제테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집만스픽으로 갈게요. 미중 갈등 최고 수혜 희귀광물 선점 기업들 히토류 비롯해서 요즘에 저희 광물 주기 율표인가 그런 거 보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광물에 대한 이제 귀해지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어제도 초돈주택가 또 긍정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구나 이제 제가 문과라서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부역 갈등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코멘트 드린 것처럼 반도체법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매번 올랐던 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석까지 이제 네오디움 관련된 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근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매번 밴드 하단부에서는 얼추 꾸역꾸역 올려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만스픽을 선정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도 좀 매력적이진 않고 2차 전지도 매력적이진 않고 리오프닝은 이제 코멘트 드렸으니까 과연 이제 어떤 섹터를 다룰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조금씩 이제 하단부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즉 이제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잘 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섹터 뭐냐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터리얼즈 두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어떤 모멘텀, 어떤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대장주들이 모멘텀을 갖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혹은 이제 테마성 이슈 잘 타면시면 분명히 시장 안에서 이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수 인버스 개념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터리얼 두 종목이 밴드 하단부에서 이제 붙여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으면 즉 이제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서 지금은 대장주 즉 2차 전지 반도체 아직 사지 말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철저한 이 개별 종목 대응으로 좀 살펴보자 얘기 주셨어요. 자, 끝으로 MSCI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정이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딱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JYP엔터는 실적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눈여겨서 대응할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쨍쨍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빠졌던 종목들이 사실 이제 편출이 되어 있는데 편출 종목 코멘트 드리면 사실 CJ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네. 사실 이제 편출되는 자금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좀 모멘텀도 부족해서 이마트도 정말 이마트 주주분들은 정말 속 터지시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CJ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이제 CJ, CGV, 유중도 지금 이제 약간 간당간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편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손을 대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 가는 자리다. 추가적인 하락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편입 종목에는 뭐 에코프로, 그다음 하나옵션, 그다음에 JYP 엔터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이슈 때문에 사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종가 이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한 번에 마지막 자금들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종가가 또 의외로 확 올라서 이제 마감이 되고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MSCI 편입될 때 많이 있어 봤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가 고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애매한 수익률, 뭐 2%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좀 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종가에 좀 미련 없이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팁이네요. 예, 사실 이제 뭐 실적이 모멘텀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JYP 엔터는 실적이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해 볼 만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종가에 어느 정도 매도, 그다음에 JYP 엔터는 일단은 만약에 종가가 특이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절반 정도 매도하고 이제 실적 관련 모멘텀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수익이 애매하신 분들은 그런 종가 매도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 만약에 뭐 평단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자, MSCI 분기 리뷰 관련한 종목 전략까지 같이 챙겨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해 주셨네요. 진만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